안녕하세요. 저는 750 전역반 RC 담당하는 이윤아 강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려고 보고 있는 이 수업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이제 개강을 예정대로 시작을 했다면 9월 2일 날 개강을 시작을 했죠. 수요일 날 개강을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연기되는 바람에 그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해당하는 회차분은 저희가 수업 영상으로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여러분들 원래 개강을 하셨다면 9월 2일과 9월 3일 날 월수급반과 화목급반의 전역반이 들었을 수업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실 거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겠지만 이 핸드아웃이 101번부터 130번까지 총 30문제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RC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 가면 100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파트가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그 핸드아웃에 나온 101번부터 130번의 파트 5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 5는 사지선다고 그 문장에 빈칸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빈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 빈칸에 어울리는 가장 적절한 사지선다를 가지고 정답을 골라내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푸는 이제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빨리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750반에서 첫 2주는 중요한 이론을 잡고 나머지 3, 4주차에는 이제 실제 문제로 계속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2일하고 3일 날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수업을 들으면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기 전에 진단고사 개념으로 본인 스타일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이 30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조금 푸는데 시간이 모자란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채점했을 때 그 정답을 어느 정도 맞추는지를 테스트하는 일종의 진단고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고사 개념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시간을 타이머를 띄워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머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진단고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을 주진 않을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제가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문제를 쫙 풀어내시고 그리고 정답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타이머를 띄워드리면 101번부터 130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타이머를 일단은 찾아서 가볼게요. 타이머가 어딨지? 오케이. 자, 여기서 시간을 제가 지금부터 띄워드릴 건데 한 15분 정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15분 안에 문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아니야 17분 정도 줄게요. 17분 정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대략 5분 정도의 시간이 지금 남아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 푸는 부분 조금 더 집중하셔서 문제 끝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다 푼 사람들은 본인 답이 제대로 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한 3분 정도 남았고 3분 후에 저희 정답을 하나씩 이제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0문제를 풀어내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요. 지금부터 101번부터 130번까지 우리가 정답을 확인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거 한다 구경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트 5를 푼다라고 했었을 때 30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30문제를 시간은 조금 적게 들여서 하지만 정확도는 높게 푸는 방법은 일단은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꾸 문장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져요.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봤었을 때 항상 우리가 문장을 다 읽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파트 5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파트 5는 크게 두 가지예요. 어휘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품사를 구분해서 푸는 일종의 문법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어휘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서 그 문제의 종류에 따라 과연 그 푸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의 종류를 알아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보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쳐다보시면 되고 101번 같은 경우로 보면 A, B, C, D가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보기들을 봤었을 때 뭔지 모르지만 develop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품사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품사 문제가 나오면 품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해석을 하지 않는 대신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면서 그 문장 구조 안에서 적절하게 필요로 되어지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2주에는 이론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101번을 좀 보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Quint Pharmaceuticals 하면 얘가 이제 문장의 주어라고 하는 애고 그러면 주어가 나왔으면 항상 동사가 나와야지만 문장이 가장 기본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적절한 동사가 들어오면 뒤에 지금 보면 new medications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 주어가 나오면 뒤에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적절한 동사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고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 동사 원래 develop이 동사인데 ing 붙이면 얘는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동사 자리에 사실 올 수 있는 애가 얘하고 A, B, D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애를 과연 여기다 써야 될까를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살짝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나올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이 Quint Pharmaceuticals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보면 여기 앞에 대문자가 Q가 있고 P도 대문자가 있죠.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고유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외워야 될 거는 만약에 주어 자리에 고유 명사라고 하는 애가 앉아 있다면 이때는 무조건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수 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단수 동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애들이냐면 이번 달에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사라고 하는 거 뒤에 s나 es가 붙어 있는 애가 단수 동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
B번 같은 경우에 develops라고 하는 얘는 단수 취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가 정답으로 놓을 수 있고 그런데 has developed라고 하는 이 have 동사도 뒤에 s로 끝나면 얘도 단수 동사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사실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will develop 하면 사실 미래 시제는 단복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D 중에 뭘 써야 될까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거 over the past decade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 over이라고 하는 거 뒤에 기간이 나왔죠. 보통 우리가 over이라는 전치사 뒤에 기간이 나오면 그 기간에 걸쳐서 뭐 이런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past라고 하는 것이 지난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decade 하면 이게 10년이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에 지난 10년에 걸쳐서 이 Quint Pharmaceuticals, Quint라는 제약회사는 뭐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쓰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제가 바로 have 더하기 pp라고 하는 완료 시제예요. 얘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이제 동사를 보게 되면 시제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될 거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완료의 쓰임을 볼 수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101번 같은 경우는 가장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동사 자리에 동사를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2번으로 진행을 해보면 자 102번 같은 경우는 101번하고 생긴 모양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102번은 전부 단어의 끝이 ly로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통 ly로 끝나면 우리가 품사는 부사로 들어오고 전부 다 똑같은 부사로 나열되어 있으면 얘는 어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휘 문제라고 한다는 건 해석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이 자리에 가장 적절한 거 이 할라비는 자 이랬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B번이 정답으로 들어오면서 자 briefly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간결하게가 아니라 잠시 동안 그래서 약간 temporarily 이런 의미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자 as에서 여기서 뭐뭐로써라고 해석이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sales associate 이 단어를 하나 먼저 외워두는데 associate라고 하는 단어가 직원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사원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associate가 결국 누구랑 동의어처럼 쓰일 수가 있냐면 employee하고 동의어처럼 쓰이는 직원이라는 뜻으로 토익에서는 상당히 잘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2번 같은 경우는 해석의 문제였고 이런 애들은 briefly 얘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0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03번의 종류를 보면 이런 애를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103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대명사 문제는 언제나 시험에 늘 나오는 애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애인데 이 대명사라고 하는 애들 얘네들은 보통 이제 사람을 대신해주는 인칭 대명사로 유명한 애들인데 이런 대명사는 자기만의 좀 쓰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될 것 첫 번째는 자 C번 같은 경우는 there이라고 하는 이렇게 R로 끝났죠. 이런 애가 사실 뭐냐면 소유격의 형태예요. 그런데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유를 나타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소유격의 대명사가 오려면 룰이 있어. 어떤 룰이 있냐면 소유격의 끝은 반드시 명사로 끝이 나야 된다는 룰이 있어서 사실은 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토익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대부분의 대명사 문제에 한 90%는 정답이 소유격을 사실은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자 there를 넣었을 때 괜찮으냐 그들의 새로운 임무, 과제 그럼 얘가 명사기 때문에 소유격 나오면 뒤에 명사 끌고 오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사실 103번에서는 소유격이 나왔을 때 명사가 뒤따라오는 걸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 소유격의 정답률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4번 같은 애들도 보면 보기를 늘 먼저 보시면 이렇게 끊어서 앞에 것들은 생김새가 같은데 뒤에가 이렇게 다르면 얘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품사 문제가 또 되는 거고 자 품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조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파트 5가 30문제인데 사실 어휘 문제보다는 그래도 품사나 문법을 이용하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제 이론 정리할 때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 104번 같은 경우를 보면 문장 구조에 메일로 클럭스에서 주어로 앉아있고 그 다음에 메일이라고 하는 애가 조동사죠.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be가 동사 원형으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거 외워서 가는 건데 조동사라고 하는 애랑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애 사이가 이렇게 비어져 있을 때 이 자리는 언제나 부사를 골라주면 되고 이것도 토익은 테스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maybe asked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may하고 비동사 사이가 걸러져 있으면 B번에 maybe occasionally asked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ly가 붙는 애들은 대부분 다 부사니까 여기서는 부사를 사실은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동사라고 하는 애들 나오면 조동사 뒤에는 보통 동사 원형이 바짝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can 하면 I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하면 can play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데 이게 붙어져 있지 않고 can하고 그 다음에 play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띄어져 있으면 이 자리에는 항상 부사라고 하는 품사를 골라주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05번 라인을 보면 얘도 생김새를 봤더니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sense, core, cost, energy 해서 전부 명사 뒤에 이렇게 s가 붙어있는 상태라서 얘는 어휘 문제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어휘 문제로 들어오면 이건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administrative 하면 행정적인 뭐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을까라고 했었을 때 정답은 C번 비용이고 하지만 여기서는 어휘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정말 정석으로 어휘를 다 해석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여기에서 가끔씩 보면 여러분 accountant 하면 이거는 회계사잖아요. 회계사는 보통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금융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어울릴 만한 것이 비용이라는 듯 뭔가 돈과 관련이 있을 그런 애들이 제일 어울려서 사실은 105번 같은 경우는 크게 꼼꼼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 문장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힌트를 잡아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5번 같은 경우는 정답 C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6번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 자, ly가 붙는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는데 좀 외워두셔야 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일단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품사는 토익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애들이 전부 다 ly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부사도 아니고 ly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또 부사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 very나 almost 같은 경우는 ly로 끝나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사 중에 하나라서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러면 결국에 얘도 같은 품사가 깔려있으면 어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장 어울리는 애를 본다라고 하면 자, react quickly A번 빠르게 그래서 빠르게 반응하다 이런 뜻으로 react quickly to change 이렇게 들어가면 변화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이 A번 quickly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7번 같은 경우는 create를 가지고 또 뒤에 꼬리가 다르니까 얘도 품사 문제로 가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워낙 조금 유명한 단어라서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boost job 뒤에 뭐 나오냐면 creation이 들어와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뜻이라서 여기에 job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또 다른 명사가 나와서 자, 명사 더하기 명사를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는 복합명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요. job creation 하면 일자리 창출이고 그 다음에 뭐 job opening 이란 단어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공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job creation, 뭐 job opening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108번도 보면 increase를 가지고 뒤에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품사 문제로 결론을 내시고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를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봤었을 때 자 여기를 봤더니 although 하면서 자 Kingston Secured New Investment Plan 해서 여기 전부 이 자체에 지금 주어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promis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도 하겠지만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들 중에서 뒤에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면 타동사고 그렇지 않아도 되면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우리가 보면은 이 promise라고 하는 애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라서 earning이라고 하는 게 수익이란 뜻이니까 얘가 명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목적어 자리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earning이 명사인데 그럼 명사 앞에 또 뭘 쓸까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명사랑 배푸인애가 있어요. 토익에서 걔가 누구냐면 형용사야.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품사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바라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럼 여기는 결국 너 이 자리에 형용사 한번 골라볼래?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를 볼 때 ly 붙었으니까 부사니까 얘는 탈락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increase라고 하는 애는 사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애죠. 그러면 얘도 일단은 탈락을 시키면 남는 게 A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A번이 정답인데 여기서 살짝 참고할 거는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에 ed 같은 걸 붙이면 이런 애를 갖다가 사실은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p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거 분사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increase는 과거 분사로 쓰이면서 여기서 형용사 역할에서 증가한 이렇게 해서 증가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beautiful이나 peaceful 뭐 이런 거 있죠. 뭐 pretty 이런 애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동사가 변형이 돼서 ed가 붙으면서 이렇게 변형된 상태로 사용이 되는 이런 애들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가면 분사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이 분사에 대해서도 볼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라인을 가면 109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봤었을 때 얘는 into나 about이나 with 같은 애들 전부 보면 이제 전치사로 들어오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가장 어울리는 애는 여기선 정답이 C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 approach all tasks with 해서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울리는 여기에서는 with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그래서 뭐 흥미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은 approach 접근을 합니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라서 전치사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라고 하는 애의 특징도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이렇게 명사가 무조건 나와야 되죠. 전치사는 혼자 쓸 수 있는 품사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명사 역할을 하는 애를 끌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0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110번도 살짝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네들의 공통점을 갈게요. 공통점이 전부 부사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ly가 붙지 않는 애들이지만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정답은 B번의 이해하신데 이거를 사실 봤을 때 뭐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여러분 have pp라는 게 있죠. 자 have not been processed 하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은 건데 이 have pp라고 하는 완료 현재 완료 시제에 not이 들어가서 부정을 만들게 되면 이 yet이라고 하는 부사랑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잘 맞아. 찰떡궁합이야. 그래서 have pp가 나왔는데 부정이면 yet이 굉장히 잘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not이 없었다라고 치면 have been processed 해서 긍정의 의미로 끝날 때는 대부분 already가 있으면 얘가 정답이 또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애들이 전부 ly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품사가 부사로 들어온다는 것은 미리 외워두시는 게 어차피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넘어와서 111번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1번 같은 경우는 safe라고 하는 것 뒤에 이렇게 꼬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얘도 뭐냐면 품사 문제로 접근을 하시고 자, 그랬을 때 문장 구조를 봤더니 자, can이라는 조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동사원형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동사 더하기 pp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수동태처럼 생긴 애가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끼어들기를 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 사이가 비어져 있을 때 또 끼어드는 게 부사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비동사 더하기 pp라고 하는 것에 빈칸으로 끼어들기를 해야 된다면 이때도 부사기 때문에 safely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서 111번 정답 C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사가 들어와서 뒤에 부사는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12번 라인을 보면 얘는 누가 봐도 사실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요. 얘는 형용사고요. 전부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여기서 the most 땡땡한 managers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manager 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꾸밀 때 가장 잘 나오는 토익에서 또 형용사가 뭐냐면 experienced라는 112번 정답 D번. 얘는 필수 어휘라서 좀 외워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숙련된이라는 뜻을 가지죠. 그런데 얘도 experience라는 동사 뒤에 ed 붙여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분사 형용사가 나열되어 있는 거고 얘의 뜻이 숙련된이라는 뜻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숙련된. 그래서 얘는 토익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단어고요. experienced 말고도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skilled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들이 qualified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숙련된이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FEO를 붙는 애들 이런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품사가 형용사인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에 보시면 되겠고 자 113번 같은 경우를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쓰임이 다 다른 애들인데 일단은 봤을 때 첫 번째 플리즈라고 하는 애가 들어오면 이런 걸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명령문의 특징은 뒤에 동사 원형이 바로 나와야 돼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please ensure 했는데 이 ensure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도 타동사 베이스이기 때문에 타동사라는 거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애가 이 that이라고 하는 전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that절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that 주어 동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자, that이라고 하는 거 뒤에 적절한 주어가 나와서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을까라고 판단을 하면 일단 either이라든지 그 다음에 each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several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사실은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which 같은 애는 기본적으로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탈락을 시켜주시고 여기에서 자 either하고 each하고 several 중에서 이제 정답을 골라야 되는 건데 자 주어 자리가 비어있을 때도 동사랑은 늘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include라는 동사에 s가 붙었다는 건 얘는 결국 단수 동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수 동사가 쓰려면 여기는 단수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단수 주어는 어떤 애들이냐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얘는 탈락이에요. several 같은 경우는 복수적 몇 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복수 동사를 써야 되고 either이나 each는 이제 단수 동사를 쓸 수 있는 애들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해석을 마지막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either 하면 둘 중 하나라는 뜻이고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었을 때는 B번의 each라고 하는 애가 가장 잘 어울리죠. 그래서 113번 정답은 B번이고 이거를 뭐 해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은 운이 좋아서 맞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얘는 굉장히 심오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either하고 each하고 several 같은 애들이 대명사로도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올 때 단수 동사를 갖는 애들인 건지 복수 동사를 갖는 애들인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 알고 풀면은 조금 어려운 애들일 수 있어서 그런 애들 외워야 되는 것들은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4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데 스타일을 가지고 어쨌든 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 품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 with 뒤에 전치사 뒤에 여기 명사가 나는데 얘가 uniform 명사면 알고 있겠지만 명사 바라기는 형용사죠. 결국에 명사 꾸밀 수 있는 형용사 골라보라는 문제고 그랬을 때 여러분 more stylish uniform 해서 ISH ish로 끝나가면 얘네도 대표적인 형용사 품사로 끝나는 애들이죠. 자, 그 다음에 115번은 어휘 문제고요. 얘 같은 경우 외우도록 하세요. be familiar with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적절한 형용사 뒤에 전치사 with를 가지고 나오는 일종의 수어거든요. be familiar with 하면 이것도 토익에 많이 나오는데 뭐뭐에 익숙한, 친숙한 이런 뜻이라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A번이 정답으로 들어와야 해석을 해봐도 정답이 될 텐데 Bayside Hotel that staff is familiar with the city's transportation system. 그래서 자, 이 호텔의 직원들은요, 이 도시의 교통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정답이 되겠죠. 해석이 제일 잘 되니까 115번 정답은 A번이고요. 여기에서는 familiar이라고 하는 얘가 익숙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들어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116번 같은 애들. 자, 116번은 일단은 뭐를 좀 보시냐면
이 애들의 종류가 사실은 다 다른 애들이거든요. in order to는 첫 번째, 자 얘를 좀 눈여겨보는데 in order to라고 하는 애의 특징이 뭐냐면 이 to는 여러분 전치사 to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to예요. 그래서 항상 반드시 동사 원형을 끌고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in order to가 들어왔을 때 보기에 in order to가 나올 때는 대부분 이 친구가 정답이 될 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일 먼저 여기다가 정답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In order to simplify. 자, ify로 끝나면 대부분의 품사가 다 동사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거 자체의 해석은 동사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사실 A번이 여기서 정답이에요. restocking process니까 제공품을 채워 넣는 그런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은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A번 정답이고 그 이외에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봤을 때 to begin이라고 하는 애는 begin 자체가 이미 동사잖아요. 그러면 동사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탈락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peaking of 이런 애들은 전치사 라인이에요.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려면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얘도 탈락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above all 하면 얘는 부사처럼 쓰이는 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또 탈락을 시키시고 그래서 여기서 above all 하면은 이거 자체는 만약에 얘를 써서 들어갔다고 하면 동사 원형으로 해서 그냥 뭐 명령구처럼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해석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탈락시키셔서 A번 정답. in order to가 나오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in order to 같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뒤에 투부정사 그래서 동사 원형을 꼭 끌고 나와야 되는 애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7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117번은 얘 같은 경우도 뭐 had나 close to including along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얘도 전치사 문제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자 얘를 좀 눈여겨보시고 C번의 including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왔을 때 정답률이 좋은 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ing가 붙는 애들도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다. 자,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애가 명사 역할하는 건데 이 man이라고 하는 애도 여기에서 지금 대명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many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many students 이렇게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이라고 할 때 이때 뒤에 명사 나오는 이런 경우에 얘는 형용사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어울리는 건 무엇을 포함하여 including 이거의 반대말로 같은 전치사가 여러분 excluding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8번은 아까처럼 ly로 끝나니까 결국에 얘는 부사 어휘 문제죠. 자, 그랬을 때 점차적으로 뭔가 확장을 한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18번 같은 경우는 정답 보실 때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여기서도 한 가지 외워둘 거는 이 gradually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 이 점차적으로라는 부사가 expand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에요. 그런데 gradually는 expand뿐만 아니라 여러분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 increase라든지 decrease라든지 또는 rise라든지 fall 이런 동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9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도 지금 봤었을 때 어떤 거냐면 자, even이라고 하는 일단 두고 문장 구조 로우 가지고 장난을 한 거기 때문에 it이라는 주어가 나왔죠. 그리고 is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is라는 동사가 비동사인데 비동사가 사실 토익에서 이형식 동사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형식 동사라는 건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보어가 필요한데 이게 결국 보어 문제인데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명사하고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써야 되냐면 무조건 보어 문제는 형용사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토익에서 그런데 여기서 강력하게 자 even이 부사거든. 부사는 누구를 수식할 수 있냐면 형용사를 얼마든지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뭐냐면 형용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는
lower하고 lowest 이게 원래 그냥 형용사 자체의 원형이 low지만 이거에 얘는 비교급이고 얘는 최상급이잖아요. even이 쓸 수 있는 건 even lower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even은 부사기는 부사인데 그냥 부사가 아니라 얘는 형용사 비교급을 강조하는 그런 부사로 되게 유명한 애기 때문에 119번 정답은 D번으로 보시면 되고 최상급을 쓸 수 있는 lowest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앞에 그 관사 the lowest 이런 걸 쓴다거나 아니면 소유격을 its lowest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120번 같은 경우는 생긴 모양 보시면 어휘 문제 여기서 정답 exhibiting 자 exhibi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여주다 전시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gallery라는 단어도 있고 their work 하면 그들의 작품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그래서 exhibit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display 이런 단어하고도 동의어처럼 쓰일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121번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121번 라인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in spite of랑 besides, due to까지 전부 다 전치사 라인이고 ever 붙는 얘는 접속사 라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너 전치사 쓸래 접속사 쓸래의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빈칸디를 보시면 popular demand에서 얘가 명사죠. 명사기 때문에 아까 전에 했던 거야.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오면 전치사 뒤에 명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접속사를 탈락시키고 전치사 중에서 골라야 되면 어휘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정답은 D번, due to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전이랑 다르게 in over to는 투부정사 to였지만 due to의 to는 전치사 to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뭐뭐이기 때문에라면 얘는 because of하고도 동의어처럼 쓰일 수 있는 애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in spite of 같은 경우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그래서 얘가 누구랑 동의어냐면 전치사 중에 despite이라는 단어랑 동의어처럼 또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beside는 게다가 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자, 122번도 complicate를 가지고 뒤에가 다르면 마찬가지로 품사인데 여기에서는 would라고 하는 지금 조동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거저주는 문제.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동사 원형 complicate A번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정답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3번 같은 경우도 consider 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도 품사 문제인데 자 그랬을 때 여기서 was, the building 주어 was enlarged 해서 동사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 뒤에는 이제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진 그 뒤에는 다 수식어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 적절한 부사가 들어온다면 얘를 수식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상당하게 라는 뜻의 considerably 근데 사실 considerably라는 부사가 나오면 정답률이 굉장히 좋고 이런 애들은 enlarge 하면 이것도 확장하다, 뭐 넓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강조할 때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enlarge나 뭐 아까 있던 expand라든지 그 다음에 increase라든지 그 다음에 decrease라든지 또는 뭐 improve 이런 단어라 정말 짝꿍처럼 많이 쓰이는 부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사는 반드시 뒤에서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사에 미치는 동사 앞에 올 수도 있지만 동사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4번도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어휘 문제 제가 정답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A번 sporting abilities 이렇게 나오면 됐던 거고 자, 125번은 대충 보면 봐도 이거는 아 동사 문제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을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피아노라고 하는 게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단수 동사가 오는데 이 애들이 전부 단수 동사 자리에 쓸 수 있는 애들이라서 이거는 이제 스위치로 보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잘 형태를 보시면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할 건데 자, be, PP면 얘가 수동태라고 하는 애예요. 동사 형태 중에 능수동 중에 수동, 얘도 수동, 얘도 수동, 얘만 능동인데 여러분 피아노가 직접 배달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능동이 안 돼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뭐를 골라야 되냐?
자, before the years of later this afternoon. 자, this afternoon이라고 하는 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라서 오늘 오후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리허설을 하기 전에라는 거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시제상으로 미래 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가장 어울리는 애를 고른다면 얘네들은 과거가 아니니까 탈락. A번 정답이죠. is being delivered 하면 자, 배달이 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애가 나올 때 이 비동사 더하기 ing 하면 이게 사실은 진행 수동이거든요. 현재 진행 수동. 가까운 미래가 현재 진행을 만나면 미래 시제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126번 정답은 C번입니다. 얘도 어휘, at presence. 그 다음에 127번은요. 얘들은 전부 다 일단 외우시면 얘네가 전치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인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elig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올 수 있는 전치사는 for이라는 애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뭐뭐할 자격을 갖춘 이런 뜻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be responsible for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야. 뒤에 for이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수거 문제고 128번 어휘 문제였는데 얘는 정답이 D번, the definitive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인. 그 다음에 12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 129번도 아까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일단 첫 번째 얘가 소유격이라는 걸 좀 외우시고요.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소유격의 끝은 뭘로 끝난다? 명사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면 most recognized 하면 얘가 형용사 최상급을 쓴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명사 자리니까 most recognized 그 다음에 뒤에 명사 contributions B번이 나오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recognize라는 동사에 이들을 붙여서 분사 형용사가 쓰인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130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인데 여기서는 set to be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set to be 하면 뭐뭐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전해 내려오는 이런 뜻이라서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이는 거라서 set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투부정사 이하라고 전해 내려오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을 때 가장 어울리기 때문에 130번 같은 경우는 정답 D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풀었던 이 30문제는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당연히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개수가 많이 틀려도 상관은 없고 시간 준 시간 안에 다 못 풀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게 이론을 이제 2주 동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풀이를 계속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750반 같은 경우는 907점반이랑 같이 섞어서 수업을 같이 들으면 더 점수를 빨리 내는데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론을 잡으면서 그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계속 실전반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듣는 것도 일단 추천을 하고 어쨌든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7일부터 해서 그 주는 해당이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대면을 해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랑 조금 서로 이제 인터랙션 좀 더 줄 수 있죠.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